미 전역에서 성범죄와 의료사기 등 한인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늘부터 17일까지 미주 출발 인천항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초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총액 기준 운임은 LA $932, 샌프란시스코 $762, 뉴욕 $892, 호놀룰루 $822, 워싱턴 DC $1,102부터 제공됩니다. 탑승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항공권은 공식 홈페이지와 온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는 17일 오후 3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엄숙히 거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리며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한인회 등 여러 단체가 공동 주관합니다. 주최 측은 민주화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차세대 한인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부지회가 2026학년도 장학생 모집에 나섭니다. 재단은 올해 약 60명의 학생에게 총 $18만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과 대학원생에게는 $3,000, 고등학생에게는 $500가 지원됩니다. 마감은 오는 30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미국 동부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한인 학생과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입니다. 한국 국적의 20대 한인 남성이 엘라바마주 워커 카운티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고모 씨가 온라인을 통해 여러 차례 미성년자들과 접촉했으며 이후 실제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 씨에게는 현재 성폭행과 성적 학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 엔지니어 커뮤니티 모임인 창발이 오는 16일 시애틀 대학교에서 첫 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최신 기술과 현업 엔지니어들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고비, 엘라스틱 등 주요 테크 기업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AI 시대 커리어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프라이빗 AI 구축 등을 주제로 발표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 기중한 보잉 747 항공기 전시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센터는 오늘 열린 대한항공 항공전시관 언론 공개 행사에서 새롭게 전시된 대한항공의 보잉 747 400기종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20년간 8만 6천 시간 넘게 운항한 뒤 지난 2014년 퇴역한 보잉 747 항공기는 앞으로 조종석 체험과 가상 비행 등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So when the California Science Center first approached us, I immediately knew this was something Korean Air had to be part of. Supporting an institution so deeply committed to education, innovation, and inspiration is a meaningful way for us to give back to Los Angeles, a city that has been our second home for more than 50 years. Korean Airlines and Walter Cho were willing to provide a 747 to us and then became tremendous partners in sharing our vision of inspiring young people to want to learn more about aeronautics and flight through the atmosphere. 현재 조성 중인 사무엘 오신 에어 앤 스페이스 센터 내 대한항공 항공전시관에는 보잉 747과 함께 20여 대의 항공기가 전시되며 향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A 한인타운을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특히 한인타운 웨스턴길 일대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 CCTV 설치 등을 통한 집중 단속으로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리선 절도로 인해 LA 밤거리가 어두워진 문제와 관련해 훔친 구리선을 거래하는 재활용 처리소를 점검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앞으로도 한인타운과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16일 한인회관에서 차세대 멘토 프로그램 리더 멘토 7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대학 입시 전문가 헬렌 김 NGA 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AI 시대 우리 아이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 입시와 미래 역량, 스펙 관리 전략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7에서 1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16일부터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MTA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재택근무와 불필요한 이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JFK 공항 등을 연결하는 제한적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대학원생이 불법 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에 있던 정모 씨가 지난해 6월 기숙사 샤워실에서 다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방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현재 학교 등록은 취소된 상태로 사건과 관련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과 한미은행 바니 행장이 LA 지역 금융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LA 비즈니스 저널에 LA 500 뱅킹 파이낸스 분야 영향력 인물 50인의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케빈 김 행장의 전략적 인수 합병과 바니 행장의 자산 성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두 리더 모두 한인 금융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대표 여름 행사인 오시페어가 시즌 운영을 앞두고 남가주 지역의 파트타임 직원 400명을 채용합니다. 오시페어앤 이벤트 센터는 16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운영 인력을 모집하며 시급은 직무에 따라 시간당 $17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행사는 오는 30일 코스타메사에서 열리며 현장 인터뷰도 진행되고 지원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한인 커뮤니티 재단 샌프란시스코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으로 합병해 한인 사회 공익 지원과 기부 문화 확대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합해 더 많은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LA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인 연례 갈라와 기존 프로그램은 합병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랙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모 씨 등 총 19명이 엠트랙 직원들의 보험 정보를 이용해 허위 의료 청구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1,100만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우백 박사가 에모리 대학교 인류사회 공헌자에게 수여되는 총장 메달을 받았습니다. 최 박사는 에이즈를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바꾼 치료제와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해당 치료제는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박사는 한인 사회에도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내셔널 스몰 비즈니스 감사의 달을 맞아 SBA 대출 수수료 면제와 신규 비즈니스 계좌 혜택 등을 포함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은행은 행사 기간 동안 $50만 이하 SBA 대출 신청 고객에게 최대 $1,500 규모의 패키징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규 비즈니스 체킹 계좌 고객에게는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김 행장이 이끄는 뱅크 오브 호프는 전국 SBA 대출 기관 상위 1%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 전 직원 강모 씨가 팬데믹 실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팬데믹 기간 자신을 독립계약자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이 없다는 확인서를 반복 제출해 약 $45,000의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당시 연방노동부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하며 연봉 $85,000 이상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컨센터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무료 식료품 나눔을 진행합니다. 민컨센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라면과 밥, 참치캔, 파스타 등 식료품을 선착순 70명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라며 반드시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볼티모어와 창원시 자매도시위원회가 오는 17일 역사적인 SNF 파크웨이 극장에서 K타운 문화의 날 행사를 열고 볼티모어 한인타운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조명합니다. 행사에서는 구 한인타운 워킹 투어와 한국 전통 공연, 볼티모어 한인타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한인사회의 문화적 자산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 검찰이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 운영 혐의와 관련해 한인을 포함한 6명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조직 범죄 가담과 인신매매 공모, 조장 혐의를 적용했으며 일부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모 씨와 유모 씨, 정모 씨 등 피의자들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LA 메트로가 LA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버몬트 길의 상설 버스 전용 차로 BRT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메트로는 최근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연말부터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셋 블루바드부터 120가까지 약 12마일 구간에 조성되는 버스 전용 차로는 신호우선 시스템과 전용 정류장 등을 갖추게 되며 완공 시 종점 간 이동 시간이 현재보다 약 17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가 LA 지역 하천 정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에 나섭니다. 비영리 단체 오션 클린업은 현재 발로나 크릭에서 운영 중인 인터셉터 시설을 통해 175톤 규모의 폐기물 유입을 막았으며 앞으로 LA 강과 샌 게브리엘 강에서도 신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최대 570톤 규모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3명의 학생들에게 한국학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올리비아 콜리와 엠말리 레몬, 디아나 프라이스 등 장학생들은 최근 교내 시상식에서 각각 $1,000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한미교육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한국어와 한국학 우수 학생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기내 카운티가 한국전쟁 기념비에 사용돼 논란이 된 한국 군쟁 표기를 한국 전쟁으로 수정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기존 석판 위에 한국 전쟁 문구를 새겨넣는 방식으로 보완했으며 관련 사진과 안내 내용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념비는 지난 2003년 조성된 추모 공간의 일부로 한국전 참전 후 전사한 지역 주민들의 이름을 함께 새겼습니다. 토론토에서 2살 한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가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9시 3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조모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는 당시 집에 없었던 아버지가 한 것으로 설명했으며 30대 어머니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